자,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4주차 이번 스마트 국방 시스템 실습에서 2강 보안문서 자동화 실습을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저희 목차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2강에서의 학습 목표는 보안문서를 자동화하는데 이것이 과연 왜 필요할까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AI 서비스랑 자동화 도구 활용을 한번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문서 자동 생성, 그런 다음에 배포를 간단하게나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로우로 오늘 하루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안 문서를 자동화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문서 작성 자동화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있는데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때 혹은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누군가한테 줄 때 보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직업 특성상 혹은 직군 특성상 군부대라고 하면은 중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기업 환경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직무에 맞게 국방 분야에서 보안 문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보안 체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가 많은 문서화 작업을 자동화를 할 건데 플러스 알파로 보안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적용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안 문서에 대해서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침해 사고 보고서. 이 침해 사고 보고서란 우리가 이상 로그에 대한 분석 결과, 그런 다음에 보안 이벤트 로그 분석, 침입 시도 탐지 결과, 대응 조치 및 복구 과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점검 리포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운영 환경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안 지침 문서가 있을 건데 뭐 계정에 대한 관리 현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안 패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을 해왔는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계정을 부여를 할 건데 이 계정에 대한 권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등등에 대한 우리가 보안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문서에 대한 유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하자면은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 소요와 그런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에 대한 위험,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작성할 때마다 형식들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가 실시간 대응이나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사람이 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검토하는 과정 혹은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I 자동화를 통해서 빠른 생성, 표준화, 배포, 정확성 향상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챗 GPT를 위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왜 챗 GPT를 사용하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거를 한번 봐보면은 생성에는 GPT, 분석 및 평가에는 클로드라는 게 거의 공식으로 지금 붙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안 문서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GPT라고 하는 LLM 도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안 문서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보안 보고서를 만들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안 이벤트도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GPT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엠파렌, 자이퍼라고 하는 녀석들도 나오긴 했는데 뭐 구글 독스나 앱 스크립트 등으로 우리가 실제로 배포까지 할 수는 있긴 해요. 다만 우리가 엠파렌, 자이퍼, 앱 스크립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보안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도구들이 있다고만 한번 알아만 두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스마트 국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문서 보안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을 위주로 한번 가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챗 GPT를 통해서 보안 등급별 문서 초안 자동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단순하게 문서를 보는 뷰어, 그 다음에 작성자, 그리고 최고 권한자, 그냥 어드민이라고 할게요. 관리자.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세 단계의 권한을 분리를 해서 누구는 뭘 할 수 있게 하고 누구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등급별, 권한별 접근 권한을 한번 방지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 생성된 문서를 암호화 알고리즘 등으로 즉시 보호하는 형식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로우냐면은 우리가 문서를 딱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문서를 누군가한테 파일 형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파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자동으로 주요한 위치라던가 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리는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저희가 암호화 알고리즘, AES, RSA 등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문서 접근 권한은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문서를 보려고 하거나 혹은 보거나 아니면은 너무 여러 번 이 문서에 접근하려고 하는 로그를 추적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우리가 민감정보 탐지 모델 혹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안 문서 내의 개인정보를 자동 식별 혹은 비식별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최종 플로우는 문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전송하고 그런 다음에 이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 혹은 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그들을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까지 자동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우리는 챗 GPT라고 하는 LLM 도구로 보안 문서 초안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보안 문서 초안을 생성하고 얘를 PDF화를 시킬 때 암호화 혹은 권한 부여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문서를 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로그들을 추적하고 이력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보안 문서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적용들이 많이들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국방 비밀 보고서 작성 시에 AI가 형식 체계를 자동 보정하는 사례던가 아니면은 문서 내에 비인가 내용이 검출됐다라고 하면은 관리자 승인이 자동으로 요청되게끔 트리거라고 하는 게 방아쇠라고 하는 뜻인데 자동으로 관리자한테 알림이 가게끔 설정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오늘 해볼 외부 전송 시에 메타데이터 제거 즉, 이 군부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은 어떤 좌표에 있는지는 극비일 거예요. 기밀 문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암호화시키는 것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안 등급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권한별로 자동 라벨링 기능, 즉 이 문서는 누가 만들었습니다. 혹은 이 문서는 누가 읽을 겁니다. 등의 라벨링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문서에 대한 위험 유출을 최소화할 거예요. 비밀번호도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플로우는 딱 이거예요. 보안문서 생성. 그 다음에 생성 시 민감 키워드는 탐지 후 비식별화. 그 다음에 자동화 암호 알고리즘으로 문서 저장 즉시 보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은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로그까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문서를 생성하고 검증하고 보호하는 이런 전 과정을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실수를 최소화한다가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나 보고 혹은 감사 대응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문서 포맷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봤으니까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이제 로그 수집, 보고서 생성, PDF 변환, 그 다음에 자동 배포 형식까지 오늘은 이 실습을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실습 같은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열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글말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지만 이제 실제 한글말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던가 혹은 단순하게 텍스트만 있는 보고서를 시각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단순하게 로그, 엑셀 파일로 이렇게 쭉 출력되는 로그들을 대시보드화 시켜서 그 친구들을 시각화 혹은 백업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플로우들을 열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학습 점검 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 파일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4-2 챕터의 실습은 우리가 보안 문서를 자동화하는 것을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실습에서는 우리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보안 문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비식별화, 문서 암호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전송용 암호화 PDF 생성, 문서 열람 및 전송에 대한 로그를 기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단순한 이상 행위 등을 로그 형태로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구글 콜앱을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따라오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챗 GPT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은 제가 보안 상황 보고서는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혹여나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프롬프트를 한번 생성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이 중요한 보고서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인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최종 실습이 마무리됐을 때 보안 보고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스텝까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구글의 콜앱에 노트북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제 코드셀을 하나씩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한 번씩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을 받을 건데 자, 잘 보시면은 크립토라고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크립토. 이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저 암호화 알고리즘이 모인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저 크립토라고 하면 이제 앞에 접두사가 크립토라고 붙게 되면은 대부분은 거의 다 암호화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 파이썬을 사용해서 PDF들을 이동하거나 혹은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PDF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받아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시는 저 그라디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코드가 실행된 결과만 보면은 조금 답답할 거예요. 혹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 그라디오라고 하는 거는 UI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웹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랑 같이 실습을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셀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오늘은 코드가 조금 여러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겁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코드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코드들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지가 이 플로우만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셀 밑에다가는 제가 약간씩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저장할 폴더 혹은 로그 파일을 저장할 위치 등을 선언을 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화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마스터 키와 관련된 정보들도 지정한 이 코드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코드 셀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3번 셀로 넘어온 다음에 민간 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외비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스킹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안 등급 비식별, 부대 비식별 그리고 뭐 병사 이런 것처럼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다르게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문서 내용 중에 민감한 키워드를 탐지해서 비식별 토큰으로 치환할, 즉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 등급 비식별. 자, 이런 것들을 정규 표현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할 기반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거예요. 이 파일들은 누구는 보게 하고 싶고 누구는 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총 3가지의 권한을 생성을 할 거고요. 뷰어, 오피서, 어드민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코드 셀도 복사를 해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읽고 쓰고 전송하는 것까지 허락을 해놓은 거고요. 오피서 같은 경우에는 읽기랑 쓰기까지. 근데 뷰어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문서를 보는 것만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별화를 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문서 내용을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바꿔서 저장을 할 거고요. 다시 볼 때는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을 하는 여기서 암호화 알고리즘인 AES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DF 파일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은 텍스트적인 요소를 우리가 PDF 파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PDF 파일에 남아있는 메타데이터들 제목이나 작성자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PDF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암호화된 전송용 PDF를 만드는 하나의 함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이 파일을 볼 것인가 혹은 누가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그를 탐지할 수 있는 코드 셀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권한 없이 전송을 시도하거나 빈번한 접속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동일 사용자가 60초 내 5회 이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GUI 환경,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뭔가 버튼을 클릭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마다 우리는 위에서 만들어놨던 함수들을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얘는 버튼들마다 동작하는 함수들을 정의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눈으로 볼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라디오 UI라고 하는 거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 웹페이지처럼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URL이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얘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든 코드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웹페이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비식별화 탭에서 일단 우리가 보고서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안 문서 내용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 보안 문서 내용은 어디 있느냐? 제가 위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 프롬프트에 기반한 보고서 얘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23사단 이런 것들이 지금 적혀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조금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역할을 관리자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문서를 업로드하고 보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문서가 성공적으로 업로드 및 보호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문서에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하나 발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얘를 컨트롤 C를 미리 한번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위쪽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보호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합동부대해서 23사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암호화를 했을 때 그리고 민감 정보들을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우리가 바꿔놨으니까 23사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지금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스킹이 된 겁니다. 자, 마스킹이 다 됐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우리가 미리 보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제 보안 문서 열람 및 전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복사해놨던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제가 뷰어로 한번 변경을 한 다음에 그냥 오피서로 할게요. 자, 오피서로 한 다음에 우리가 열람을 실행을 했을 때 문서가 열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보기를 봤듯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달받은 파일을 딴 데다가 보내고 싶어요. 자, 전송용 PDF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오피서의 역할로. 자, 실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드민 같은 경우에만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오피서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전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권한 없는 전송 시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썼고, 읽었고, 보냈고, 읽었고, 썼고, 읽었고, 뭐 보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로그들을 우리가 보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보안 문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 그라디오까지 사용해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듯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클라우드 런의 배포까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 배포 버튼을 한번 눌러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요즘엔 이런 GPT나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LLM 툴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아예 모르더라도 이 단계별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시나리오 이제 저희가 해봤던 것 중에서 뷰어로 바꾸던가 어드민, 오피서로 이렇게 다 바꿔서 다른 행위들도 한번 해본 다음에 로그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혹은 문서를 열람할 때 비밀번호가 잘 체킹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번 파이썬 코드가 굉장히 어렵긴 했지만 자동화 시나리오 그런 다음에 UI까지 한번 적용을 해서 본격적인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면 좋냐면은 보안 문서 자동화에 대한 핵심 가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이썬 혹은 AI 등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조합이 강력한지, 그런 다음에 통합 워크플로우, 우리가 만들고 올리고 배포하고 이런 전 과정에 대한 워크플로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는 유지보수,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